하늘이는 원래 한국계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산자락 아래에서 태어나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죠. 새하얀 털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습성이 있었답니다. 처음 하늘이를 본 독일인 루카스 슈나이더는 스크린 너머에서 화면을 멈췄습니다. 당시 15살이던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조부모와 함께 하노버 교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폐 경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렀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 진돗개라는 존재를 접한 그는 그 맑고 순수한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한국 보호소와 독일 동물 교류 단체의 도움으로 마침내 하늘이가 하노버 땅을 밟게 됩니다. 그날 루카스는 평생 잊지 못할 포옹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는 낯선 땅, 낯선 공항 냄새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루카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루카스의 무릎 위에 고개를 얹었습니다. 하늘이와 루카스는 그렇게 서로의 세상에 들어섰습니다. 루카스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이에게 구텐 모르겐 이라 인사했고,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 대신 앞발을 올려 루카스의 손을 툭 치곤 했죠. 눈이 오는 날엔 둘이 나란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고, 루카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늘이는 현관에서 30분 전부터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어느새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늘이에게 말도 걸고 작은 웃음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지만 난 괜찮아. 하늘이가 있으니까. 루카스는 그렇게 일기장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카스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루카스는 프랑스어도 모르고 파리에 친구도 없었지만 단 하나 하늘이만 있다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은 루카스와 하늘이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차 여행을 즐깁니다. 루카스는 손에 작은 크로키북을 들고 하늘이의 얼굴을 조용히 스케치했습니다. 하늘이는 그의 다리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것이 둘이 함께한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도착 이틀째 되던 날, 루카스는 하늘이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 근처 공원에 나섭니다. 사진을 찍던 도중 잠시 뒷주머니에 지갑을 챙기기 위해 하늘이의 목줄을 벤치에 묶어놓고 등을 돌렸던 그 순간 누군가 하늘이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늘아. 공원 전체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이미 하늘이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늘이를 찾기 위해 파리 시청에도 갔고 SNS에도 포스터를 올렸지만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말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반려견을 노린 소매치기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차에 태워 달아났을 겁니다. 루카스는 그렇게 하늘이를 두고 독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가족을 잃은 소년. 침묵은 더 깊어졌고 외출도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루카스는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하늘이 나도 너처럼 사라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외곽의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차의 트렁크에서 빠져나온 한 마리의 개가 고개를 들고 코를 들어올리고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늘.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어느 슬럼가 낡은 트럭이 조용히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며 한 마리 개가 툭 떨어지듯 나왔습니다. 새하얀 털, 눈빛은 여전히 뚜렷했지만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는 낯선 도시의 거리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도둑은 하늘이를 팔려고 했지만 하늘이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고 낯선 말에는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 루카스만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주위를 살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바람을 맞습니다. 이틀 전까지 루카스와 함께 걷던 거리의 냄새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주인은 동쪽에 있어. 내가 왔던 방향을 거슬러 가야 해. 그렇게 하늘이는 오직 냄새 하나만을 의지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여정은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루카스에게 돌아간다. 그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를 지나 벨기에를 넘어 독일로 이어지는 약 900km의 길. 첫 며칠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도심의 빛은 따뜻하지 않았고 거리의 소음은 불안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버려진 피자 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의 위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노버에서 루카스가 챙겨주던 따뜻한 사료의 냄새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치를 바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늘이 앞에 물병을 놓아줍니다. 하늘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아이는 친절했지만 하늘이가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하늘이는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 국경을 넘습니다. 표지판도 경계선도 모른 채 기찻길 옆을 따라 걷고 또 걸어 벨기에 땅에 들어섰습니다. 브뤼셀 외곽의 농가 마당에서 노부인이 낯선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빗물의 털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기 한 조각과 따뜻한 수건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채우기도 전에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아침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 자신이 기억하는 루카스가 있는 곳. 강가를 건너고 초원을 가로지르고 폭우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 독일로 가는 국경 너머 그는 숨도 들이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독일에 들어서자 하늘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소리, 거리의 냄새, 하늘이의 기억 속 루카스와 함께한 그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쾰른을 지날 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하노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교회의 첨탑이 보였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걷던 산책길의 나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길을 달렸습니다. 엉덩이를 끌고 혀를 내민 채 숨을 몰아쉬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7일. 세계의 나라. 900km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착했습니다. 하노버 고등학교 앞. 그곳엔 자신이 평생 따르겠다고 맹세한 존재가 곧 교문을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독일 하노버. 잔설이 녹지 않은 봄비 속 차가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루카스는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하늘이의 빈자리만을 떠올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교문을 나선 루카스. 교문 앞에서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지만 루카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표정으로 걸어 나올 뿐이었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루카스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믿을 수 없는 눈빛. 믿을 수 없는 꼬리 흔들림. 37일 전 파리에서 사라졌던 하늘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루카스는 그대로 가방을 던지고
하늘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늘이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친 발, 헝클어진 털, 하지만 뚜렷하게 반짝이는 눈동자. 루카스는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낑. 그건 울음이자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는 영양실조와 발바닥의 화상 외엔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입니다. 도심을 지나고 국경을 넘고 살아 돌아온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날 루카스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 껴안고 있는 하늘이와 자신, 그리고 짧은 글 한 줄. You found me. You never forgot me. 너는 날 찾아왔어. 나를 잊지 않았어. 이 한 장의 사진은 유럽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독일 방송국 GDF는 보도했습니다. 충성심, 본능, 기적. 한국 진돗개의 사랑이 유럽을 울리다. 프랑스 르 몽드는 말했습니다. 버려진 도시에서 주인을 찾아 900km. 이 사랑은 진짜다. BBC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독. 쓰리 네이션즈. 어저니 오브 하트. SNS는 하늘이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진돗개 이제 나도 알게 됐다. 한국 보호소에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했고 유럽 전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나를 구했어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기억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는 오늘도 루카스 옆을 걷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왔어. 그리고 난 절대 널 떠나지 않아.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충성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진돗개인가? 왜 그 개는 돌아왔는가?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남쪽 섬, 전라남도 진도에서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전통견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며칠이고 굶으며 기다립니다. 주인이 바뀌면 밥조차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냥감보다 주인을 먼저 지킨 개, 주인이 떠난 길을 수십 리나 홀로 따라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개. 그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도도 없고 말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겐 단 하나, 내가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의 충성은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옆모습은 말이 없지만 세상 어떤 다짐보다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의 곁에 있겠다. 2025년 유럽은 이 개를 다시 보게 됩니다. 프랑스 리옹 동물심리학 연구소는 진돗개의 뇌파가 인간의 애착 반응과 유사하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은 귀소 본능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BBC는 이 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진도 독스, 더 라스트 로얄 브리드. 진돗개는 마지막 충성의 품종이다. 일본 NHK는 다큐멘터리에서 말했습니다. 잊지 않는 게 진돗개. 한국 진돗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정부는 K진도 프로젝트를 통해 이 고유 품종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지 반려견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한국 그 자체입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작지만 끝까지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잊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진돗개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썸마을에서 태어난 이 개는 지금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 사이의 약속이 무너져도 진돗개는 말합니다. 나는 널 기억해.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충성, 기억, 사랑.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생명에 담긴다면 그 생명을 우리는 진돗개라 부릅니다. 진돗개는 단지 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기억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